봅시다. 오늘 명제를 다 끝낼 거거든. 다 끝낼 거라서 이거 다 끝내야 돼. 나도 전달받은 내용이랑 명령을 하달받은 내용이랑 열심히 해봅시다.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 가지고 설명할게. 너무 이렇게 쫙 설명하고 문제 보면 또 너무 지겹잖아. 그래서 한번 잘 해봅시다. 이게 내용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은 쉬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까먹은 친구들은 생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해서 끝내봅시다. 오늘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마플 개념 익힘, 확인 유제, 뭐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이렇게 돼 있거든. 선생님이랑 개념 익힘 문제들을 다 볼 거고, 확인 유제 옆에 있는 확인 유제 문제들이 오늘 클리닉이 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변형 문제, 발전 문제가 숙제가 될 거야. 숙제 이거 말고 또 있거든. 선생님 이따 공지해 줄게. 네, 봅시다. 자, 명제부터 봅시다. 명제가 뭘까? 명제.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집합까지였잖아. 선생님은 이제 집합이랑 명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이랑 명제는 수학에서 언어를 배우는 곳이거든. 언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합하고 명제를 모르기 전까지는 너네 수학으로 말을 할 줄 몰랐다는 거야. 옹알이만 했던 거죠. 옹알만 했던 건데 이제 말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집합을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합은 수학에서 알파벳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명제는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이제 드디어 뭔가 문장, 단어를 써나간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명제를 잘해야 우리가 뭘 방지할 수 있냐면,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 선생님,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너무 많이 한다고. 이 명제가 정확하게 안 되면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건 풀 수가 없다는 거잖아. 명제를 좀 잘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명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인 명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학적인 명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했냐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조건 PQ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조건은 뭐니? 조건은 뭐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명제는 뭐야? 명제의 정의가 뭐니? 우리 정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명제 정의가 뭐지? 정의? 참과 거짓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명제다라고 부르지. 그치, 맞아? 구분해. 벌써 졸려. 빨리 잘 봐봐.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대표적인 게 뭐야?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아름답다라는 거 객관적이니?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잖아. 누구한테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명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고,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 어때? 명제 아니야?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소수는 홀수이다는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거짓이지? 2가 짝수인 소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거짓이거든? 그럼 아이들이 제일 가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명제 맞지? 거짓이 명제인 거지. 그냥 참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제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조건 PQ. 조건은 뭐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게 조건이야. 맞아? 대표적인 게 부등식 같은 거거든. 너네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생각해봐. x는 2보다 크다. 이게 대표적인 조건이야. x가 3이면 참이고, 맞니? 1이면 거짓이지.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걸 조건이라고 부를 거거든. 수학에서는 이런 명제만 다룰 거잖아.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 이다라는 명제만 다룰 거라고. 맞아? 이게 제일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일 거야.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소수는 홀수이다는 명제는 맞는데 거짓이다. 12의 양의 약수는 5개다. 우선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 맞지? 객관적인 문장이니까 명제는 맞는데, 참이니 거짓이니?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12 6개니까 거짓이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 이렇게 쓸게. 우리가 참을 true라고 부르고 거짓을 false라고 불러서 참거짓 문제를 TF 문제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참은 T라고 쓰고 거짓은 그냥 F라고 쓸게. 얘는 뭐다? 이게 전형적인 뭐야? 조건이라고. 부등식은 전형적인 조건이야.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명제가 아닌 거고. 5번은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참인 명제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거야. 그래서 우리 봅시다. 어떤 명제가 있어. 자,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쨌든 우리는 이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야. 이 구분 어떻게 하니?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해? 항상 뭘 가질 거야 할 거냐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집합이야. 진리집합. 명제는 결국 진리집합이 전부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진리집합이 뭐니? 각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 알파벳을 맞출 거잖아. 조건 P를 참으로 하는 집합을 싹 다 묶어서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할 거고, 조건 Q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싹 다 묶어서 집합 Q라고 하겠다. 그래서 집합은 우리 대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조건은 소문자로 쓸 거고 집합은 대문자로 쓸 거야. 그럼 우리 어떨 때 참이다라고 부르겠다? 진리집합 라지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될 때 요거이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부를 거야. 참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수학은 약속의 연속이니까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매번 이거 참이야라고 말을 귀찮으니까 뭐라고 표기하기로 했어? P이면 하고 짝대기 2개 긋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그렇지? 이게 참이다라는 명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수학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서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 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명제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표기할 거고 항상 뭘로 따질 거냐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질 거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나왔을 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하기가 힘들면 얘네 둘이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 덩어리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둘 중에 누구의 덩어리가 더 큰가 작은가를 생각해보면 포함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들을 몇 개를 봐봅시다. 오늘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봅시다. 자, 그래서 2번 봅시다. 넘겨서 개념 익힘 2번 볼게.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 이하의 자연수. 우리 항상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잘 조심해줘. 전체 집합 주어지면 요거를 벗어나는 건 생각 안 할 거야. 여기 안에서만 생각할 거야. 그러면 우리 PQ를 명제를 줬으니까 조건을 줬으니까 집합을 쓰고 갑시다. P, X는 소수이다야. 그럼 10 이하의 소수인 거 여기다 쓰고 갑시다. 진리집합 여기다 쓸까? 집합 P는 어떻게 되니? 소수 2, 3, 5, 7 이렇게 되나? 이렇게 4개 있겠다. 그 다음에 Q는 부등식이면 우리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얘 지금 3, 8로 되나?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근데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집합 Q는 조건 Q의 진리집합은 4, 5, 6, 7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우리 요거 P잖아? 조건 P의 부정이지. 부정. 그러니까 요거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니? 요거의 진리집합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반대니까 여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P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될 거라서 1, 4, 6, 8, 9, 10 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그리고는 뭐지? 명제에서 그리고는 뭐랑 똑같니? 그치, 굉장히 중요해. P 교집합 Q랑 똑같다. 그래서 둘의 교집합 찾으면 될 테니까 지금 겹치는 거 5, 7 이렇게 있네. 5하고 7 이렇게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집합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하잖아. 집합은 항상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나P 또는 나Q는 어떻게 되겠어? 나P는 진리집합. 나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또는은 뭐가 되지? 합집합이 되는 거지. 나Q는 Q의 여집합이 될 거거든. 그럼 우리 이런 거 계산할 때 P의 여집합 찾고 Q의 여집합 찾아가지고 합집합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훨씬 편해?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 여집합으로 묶어낸다고 생각하면 P 여집합을 뽑아내면 합집합은 교집합이 될 거고 Q의 전체 여집합 이게 확실히 더 편하다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P 교집합 Q를 구해놨으니까 이거 여집합 구하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니까 1, 2, 3 이거 너희는 안 써도 돼. 8, 9, 10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는을 집합관계로 교집합, 합집합인 것만 좀 잘 보고
부정은 여집합만 잘 보면 되겠다. 오늘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싱거워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잘 들어봅시다. 졸지 말고. 자, 봐봐. 그다음 봅시다. 3번. 자, 이제 이런 게 우리한테 제일 힘들거든.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데 힘든 친구들이 있어. 이런 게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이유는 딱 하나야. 경험치가 많이 안 쌓여서 그래.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때는 덩어리만 잘 비교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방식대로 한 번만 풀어볼게. 자, 1번부터 봅시다. x 곱하기 y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냐고 물어봤어. 이게 참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볼게. 요 앞에 있는 요 조건을 P라고 해보고 요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했을 때 PQ의 덩어리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PQ의 덩어리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x 곱하기 y는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정확하게 똑같은 말 뭐니? 수학에서 둘이 곱하기 0이다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 뭐야? 이거 기억해야 돼. 수학에서 곱한 거랑 똑같다. a 곱하기 b가 0이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 우리 조건 다 배웠으니까, 명제 다 배웠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쓰는 게 완전히 똑같은 말이나 뜻이잖아. a 곱하기 b가 0이다랑 똑같은 말 뭐야? a는 0 또는 b는 0. 이 둘이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이것 때문에 너네 2차 방식 풀 수 있는 거잖아. 2차 방식 이걸로 푸는 거라. 마찬가지로 좀 엮여지는 게 뭐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거랑 똑같은 말은 뭐니? 얘랑 똑같은 말은 뭐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랑 똑같은 말. 이거 언어를 잘해야 된다고. 이 똑같은 말은 뭐야? a, b, 부호, 동인. 반드시 기억해야 돼. 0보다 작다는 그럼 뭐가 되겠어? 부호, 반대? 요 세 개 정도는 잘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 경험치를 쌓는 거야. 그럼 봅시다. x 곱하기 y는 0이다. 무슨 말이야?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 덩어리 비교를 하고 싶은 거잖아. 덩어리 비교를 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이제 너네가 이렇게 표현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 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x는 0이고 y는 0인 경우도 있어. 그치? 이것도 되지? 또 뭐도 돼? x는 0이고 y는 0이 아닌 것도 되지. 요것도 되지? 또 뭐도 있겠어? x는 0이 아니고 y는 0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저거는 뭐밖에 없는 거야? x가 0이고 y가 0인 거밖에 없는 거지.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p의 덩어리고 이게 q의 덩어리가 되겠네. 그럼 누가 더 덩어리가 큰 거야? 얘가 더 덩어리가 큰 거지.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p이면 q이다는 참이 안 돼. 거꾸로 q이면 p이다 였으면 참이었겠지. 이렇게 됐으면 참이었겠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될 거야. 그럼 얘도 이제 볼게. x제곱이 4이면 x세제곱은 4x냐고 물어봤어. 그럼 요거의 덩어리를 찾아봅시다. x제곱이 4라는 건 이 정도 바로 할게. x가 뿔마 2다라는 거죠. 이렇게. 뿔마 2다라는 거네. x세제곱은 4x다. 이게 원래 우리 항상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로 푸는 거잖아. 얘 넘기면 내가 이렇게 여기다 바로 쓸게. 넘기면 x를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덩어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0도 있고 x제곱 빼기 4가 0인 것도 있으니까 뿔마 2 이렇게 3개가 해가 되겠네. 그럼 얘는 덩어리 비교가 어떻게 돼? 얘가 더 크네. 수가 더 클 테니까 포함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게 참인 명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겠지. 까다로운 거 몇 개만 좀 그냥 보고 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니? 3번. 3번은 왜 거짓이니? x 더하기 y가 0인 거랑 x 곱하기 y가 0, x 곱하기 y 0보다 크다. 얘도 덩어리 한 번만 비교해봐.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덩어리를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얘는 덩어리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아까 저기 썼잖아?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부동일이니까 덩어리를 뭐라고 쓸 수 있으면 되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랑 요거랑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거네. 그치? 근데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요 덩어리랑은 완전 상관이 없는 거지.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뭐 굳이 써보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것도 있지만 그냥 막상 x가 y보다 크고 얘네가 뭐 x는 0보다
뭐 양수고 x가 y자 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해서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이 사각형하고 삼각형의 포함 관계는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제 그 진화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각형 진화 관계 요거 하나만 딱 보고 가봅시다. 사각형 진화 관계. 이 사각형의 진화 관계가 포함 관계랑 똑같잖아. 선생님은 한 번만 딱 정리했으면 좋겠거든. 선생님 이제 그 나는 디지몬 세대가 아니라 포켓몬 세대라 너희는 디지몬 세대도 아니지. 이제 벌써 그런 세대가 됐구만. 그래서 그냥 해볼게. 자 봐봐.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이.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이 있어. 얘가 한 번 진화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얘기는 한 번 일반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생각해보자. 사다리꼴? 얘가 한 번 더 진화하면 그치. 제일 이제 적은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사다리꼴이 되겠지. 그치? 사다리꼴이 될 거야. 사다리꼴이 한 번 더 특징을 가진 상태로 진화하는 건 평행사변형인데 사다리꼴 중에서 약간 특징이 있는 사다리꼴 있잖아. 그게 뭐냐면 그치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다. 이게 그림 좀 삐뚤어져도 그냥 써줄게.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진화라고는 말 못하고 사다리꼴 중에 그냥 특이한 케이스고 사다리꼴이 한 번 더 진화하면 뭐가 될 거야? 평행사변형이 될 거야. 평행사변형이 될 거야. 평행사변형이 진화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길이에 대해서 진화하느냐, 각에 대해서 진화하느냐. 길이에 대해서 진화하면 그치, 길이가 다 똑같이는 거지. 평행사변형 중에서 길이가 다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면 말은 뭐가 될 거야? 말은 뭐가 될 거야? 각이 다 똑같은 애가 되면 뭐가 될 거야? 그치, 직사각형이 될 거야. 여기서 이 두 개가 섞이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게 직사각형의 진화란 말이야. 이 직사각형의 진화가 될 거야. 그럼 너네 진화할수록 개체수가 적어져 많아져. 고도로 발전될수록 개체수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그러니까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 고도로 진화한 애가 유놈이잖아.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함관계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정도 하나만 기억해놓으면 뭐 우리 반 정도야 A반 정도면 다 잘할 텐데 이 정도 하나만 머릿속에 있으면 도형에 대한 포함관계는 어렵지 않겠다. 5번은 왜 5번은 왜 참이 아니지?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x가 무리수이면 우리 무리수를 제곱하면 항상 유리수가 되니? 우리가 지금 배운 무리수가 이런 루트 2밖에 없긴 한데 이런 거밖에 없긴 한데 이제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 3루트 2 같은 거. 얘는 세제곱해야 2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제곱한다고 무조건 유리수가 되는 거 아니야. 무리수가.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 정도 보면 될 거고 넘겨서 4번 봅시다. 자,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로 이거는 이제 명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집합 문제잖아.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포함관계 가지고 보는 문제니까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항상 바로 빨리 다이렉트로 뭐가 나와야 돼? P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우리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가면 편하게 할 수 있겠지. Q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있겠다. 그래서 1번에 P와 집합 Q는 P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Q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자 우리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집합하면 포함관계가 바뀐다라고 잘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서 Q 여집합, P 여집합 이거 맞겠다. 맞겠네.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 아니라 여기 도넛 부분이 남아야 되니까 틀린 거고 P 교집합 Q는 Q가 아니라 P가 나와야 될 거고 P 합집합 Q의 여집합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 여기고 여기가 P니까 합친다고 전체 집합이 안 되고 또 도넛 모양이 B지? 그래서 이거 되게 틀렸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오늘 좀 싱거워. 잘 봅시다. 다음 5번 우리 발레에 대한 개념 이거 선생님이 그냥 잠 좀 깰 겸 너희는 재미없을 수도 있고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
우리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번에 2학년 시험 대비할 때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 풀 때 그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잘하는 반 S반 친구들인데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예를 들면 수학에서는 100개 맞고 1개 틀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지. 이런 개념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못을 박아주고 싶어서 하나만 일화를 하나 소개를 시켜줄게. 이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간 거야. 누구랑 여행을 갔냐면 동물학자랑 통계학자랑 수학자랑 셋이서 여행을 간 거야.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얼룩말 무리를 본 거지. 얼룩말 어떻게 생겼어? 근데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 얼룩말 어떻게 생겼어? 아이고, 이렇게 생겼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인 거 맞니? 얼룩말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런 얼룩말 무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얼룩말 무리에 이런 얼룩말이 한 마리가 딱 들어있는 거지. 어떤 얼룩말이 들어있냐면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를 갖고 있는 얼룩말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야. 그럼 동물학자는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하니? 저거 다 봤어. 새로운 종이 출현했으니까 저거 빨리 데려다가 연구해야 된다고 막 신나가지고 난리를 칠 거야. 통계학자는 뭐라고 할까? 너네 통계학 중학교 때 배웠잖아. 통계 배웠잖아. 그렇지? 통계학은 항상 뭘 따지냐면 오차를 따지는 거 맞니? 오차라는 개념이 있어. 그거 무시한단 말이야.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시해. 그 통계학자는 뭐라 그래? 수많은 얼룩말 중에 오차 하나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안 보인다고 얘기해. 어딨냐고. 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할까? 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한다. 더 이상 얼룩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반례라고. 얼룩말의 반례니까 얼룩말 없는 거야 이제. 아휴, 힘든 수업이구만 여기. 저 웃는 척이라도 해준가. 재미없는 건 알겠는데 재민이랑 승민이만 데리고 수업해야지 뭐. 토요일 아침이라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봐봐. 그래서 반례 찾는 거 중요하다고. 다 맞고 하나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야. 우리가 반례를 항상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 아까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P가 Q 안에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면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집합관계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집합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볼게.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인 거 맞니? 여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삐져나온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저런 반례라고 부르겠다고. 이런 애들로 부르겠다고. 그래서 삐져나온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봅시다. 항상 명제는 집합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P 또는 Q이면 R이다가 거짓이 되고 싶대. 내가 이게 만약에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관계를 생각했을 때 P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치. Q가 어디 안에? 집합 R 안에 포함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P면 P 합집합 Q 요 놈이 R 안에 들어가길 바라는 건데 누구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 삐져나온 요 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반례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봅시다. 자, 6번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명제 집합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수직선, 부등식의 표현 관계잖아.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서 그림을 잘 그리면 될 텐데 항상 등호의 유무만 좀 잘 따지면 될 거야. 자, 봅시다.
조건 PQ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데 P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대. 그럼 빨리 우리 집합 관계로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 집합 P가 집합 Q 안에 포함되길 바라는 거고, 부등식은 우리 빨리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보자.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 자, P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대. 우리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건 색칠을 해줄 거고, 얘가 이렇게 P가 되겠지. P가 될 거야. 얘가 근데 Q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도록,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여기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가 이렇게 있으면 될 거고, 이렇게 있으면 될 거고, 10은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요게 Q가 되면 되겠다. 그럼 우리 항상 어떻게 문제 풀 거야? 항상 붙어있는 경계끼리 요 두 개 이렇게 비교하면 될 거고, 그치? 요 두 개 이렇게 하나 비교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요 두 개 이렇게.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연립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주면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왼쪽에, 그치? 왼쪽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 이러고 나서 항상 뭘 따져야 되냐면 등호의 유무만 잘 따지면 되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팁을 좀 하나 주면, 둘 다 칠해져 있거나 둘 다 안 칠해져 있으면 그냥 등호 고민 없이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만 이제 고민하면 되지. A랑 10 중에 10이 더 오른쪽에, A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A가 10보다 작아야 되고, 이러고 나서 이제 등호의 유무만 따지면 되는데, 지금은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이게 만약에 같아지면 A가 벗어나는 거잖아. A가 한 칸 벗어나는 거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따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양변에 얼마니? 마이너스 3 곱하면 A가 6보다 커야 되고, 6보다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거는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연립하면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게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리면, 잘 그리면 우리 집합에서 많이 하고 왔으니까 그냥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모든 어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보면 우리 모든하고 어떤을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조건이라는 명제의 문제를 풀리는 걸 떠나서 수학적으로도 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거든. 모든하고 어떤을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모든은 뭐라고 기억해야 될까?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로 기억하면 되고, 어떤은 뭐로 기억하면 되냐면, 어떤은 하나라도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야.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돼야 되는 거고,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보다 작다이다.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x 있어 없어? 있지? 0의 제곱은 1보다 작잖아. 0이니까. 그래서 얘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냐고 물어봤어.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냐고 물어보면 이거 더 이상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뭐야? 그래프 문제가 되는 거지.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가 x 0 하면 항상 x축이니까 x축보다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지 물어본 거지. 그럼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해? 판단은 x축과의 교점, 즉 방정식의 실근의 유무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판단을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지 1 빼기 4니까 그래서 얘도 맞겠다. 얘도 맞을 거고, 디귿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작다가 성립하냐고 물어봤네.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부등식이니까 얘가 0보다 작은 자연수가 하나라도 있는지 물어본 거네. 그럼 지금 인수분해하면 x-1, x-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1보다 크고, 아이고 힌트 모르겠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있다 없다? 없네. 그러니까 틀렸다. 어떤 자연수가 없어. 그다음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건 이제 이런 게 좀 페이크인데 우리가 항상 2차식이 나오잖아? 선생님이 2학년, 3학년들 똑같이 얘기하거든? 2차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신경 써봐. 이거 인수분해 되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돼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럼 그냥 이거 해가 존재하는 부등식이니까 모든 거에서 성립 안 해라고 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마저 풀어보면 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잖아. 그럼 이 안에는 모든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 맞니? 그치? 자연수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범위에 다 들어가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인 거지. 쪼잔한 이렇게 쪼잔한 문제들 잘 실수 안 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를 끝냈고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이라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 그래서 우리 다시 두 번째 이 명제 역 대우와 참가 거짓이라고 써 있는 걸 봅시다. 아니다, 이제 쳤다 하자. 쳤다잉. 우리 지금 43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합시다. 50분에.